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그동안 제가 여러모로 생계부의 중요성, 또 생계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생계부 대처식, 생계부가 없는 검정고시 해이고 학생들은 어떻게 생계부 대처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서울대 음대 이제 진학하고자 하는 우리 학부모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기간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고 증빙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정시를 보는 일반 학생들, 우리가 검정고시 학생들도 정시에서 올해부터는 생계부 대체 서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대에도 물론 그렇지만 일반 정시, 또 실기, 수능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부가 안 들어가는 영역이 이제 없기 때문에 생계부에 대한 중요성, 또 생계부가 없는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 서식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은 자꾸 가는데 올해 또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겠다는 마음만 있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결과는 보기 뻔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할지 안 할지, 준비를 할지 안 할지, 그 생각은 이미 끝났어야 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준비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생계부가 없는 학생들, 또 생계부를 만들어야 되는 학생들, 어떻게 준비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려대학교를 합격한 일반고 학생의 생계부를 갖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하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시죠. 자, 보이실 겁니다. 2025학년도 도봉 합격생, 고려대 신소지학 합격한 학생이 어떻게 했는가? 제가 아까까지 했던 말과 제가 또 가리킨 학생들과 이 학생이 합격한 것들을 잘 좀 보시면서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합격하는 학생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합격하는 학생은 겉으로 보이는 생계부뿐만이 아니라 생계부 대처식뿐만이 아니라 그 소재를 개발하고 세특을 개발하고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속에서 이 아이의 생각 자체가 변화. 그래서 사실상 이걸 오래 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면 딱 그 아이의 눈빛과 얼굴만 봐도 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할 아이인지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우리 아이들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떤 기준이 있고 합격해야 되는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럼 없는 거를 만들어 가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과연 이렇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학생인지 맞지 않기 때문에 와서 교육을 들어야 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아직도 일반적인 대중들은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수학 못지않게 이게 중요하다고. 작년 이렇게 이제 그 고려대학교 합격한 학생은 어떻게 생기부를 했는지 좀 볼게요. 자, 이 학생은 보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학교를 했는데 서울대학교는 떨어졌고 지금 최종적으로 고려대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 한양대학교 빼고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다 붙었다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이걸 먼저 보고 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들. 왜 나는 과학 개념과 원리의 위대함을 배우며 공학계열의 관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전공에 대해서 내가 일반 선택 과목을 갖고 과학을 듣든 수학을 듣든 영어를 듣든 국어를 듣든 왜 이 부분에서 생계부는 그렇게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특히 1학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이것을 내가 탐구력을 갖고 왜 이게 궁금한지에 대한 발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학년 1학기 생계부가 준비가 안 됐다. 내가 정말 의대나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지금 1학년 1학기 때 생계부 내용이 날아가는 거죠. 이 학생들은 사실상 1학년 1학기 때부터 준비된 학생들에 비해서 불리한 게 맞고요. 또 1학년 2학기부터 준비한 학생들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준비한 학생보다 불리한 게 맞고 2학년 1학기 때부터 준비한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준비한 학생들보다 불리한 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질문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 보면 왜라는 질문이 가져온 과학 개념과 원리의 위대함을 배우며 공학 계열의 관심. 1학년 때부터도 정확하게 어느 계열로 갈지에 대한 탐구력에 대한 시작점이 보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거 없이 갈팡질팡하면 안 되고 딱 내 전공에 대해서 정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신문 기사니까. 중학교 때 역사를 전공하는 길을 생각했다는
학생은 이때 과학을 이해보다 거의 암기하는 공부로 여기 흥미를 느끼지 못했대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지금 동네 보습학원들 보내시죠? 문제는 뭐예요? 계속 암기시켜요. 이 암기를 하는 능력을 계속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학생부 종합중에 맞는 학생 창의적이고 물리적이고 내가 이 현상을 봤을 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자기주도적인 학생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그렇게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가 잘 되는 방법이 있고 잘 되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예전의 방법만 그렇게 변화를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하셔야 돼요. 이 학생 가장 보면 첫 번째 나온 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왜라는 질문을 던져도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고교 진학 후 통합과학에서 전자 껍질을 배우고 이혼이 되는 과정 이유를 알면서 왜라는 질문이 숱한 과학적 개념의 배념을 알이 이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과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의대뿐만이 아니라 카이스트뿐만이 아니라 인문계열의 경영이라든가 정치외교라든가 인문계열을 갈 때도 이 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이 베이스가 되는 거를 얘는 느꼈다는 거예요, 이 학생. 이 학생부 종합전형 붙은 학생들만 쭉 모아놓고 얘기해보면 너무나 공통점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럼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학종으로 대학 가려고 그러면 올바르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고1 때는 막연히 신약개발연구원을 꿈꾸며 생계부를 채워나갔어요. 그다음 1학년 말 환경 캠프에 참여하면서 재활용 공정을 배우면서 환경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신학개발을 꿈꿨어요, 막연히. 근데 어떤 걸 갖고 탐구심하고 엮으면서 이유가 생겼죠. 고2 영어 수업 발표 중에도 고1 통합과학 수업에서 짧게 언급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러니까 1학년 때 이것에 대한 베이스가 되는 게 깔려야 돼요. 없으면 이유 없이 2학년 때 시작해버리면 1학년 동안 비어있으면 생기부나 생기부 대처식 비어있으면 이거는 기초 없는 것에 우리가 아파트를 만들어가고 공사를 해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1학년 때 막연히 신약개발연구원에 대해서 화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이 있었고, 그걸 2학년 때 심화가 환경적으로 심화시키는 거죠.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원리와 효과에 대한 탐구를 기획했다. 이 과정에서 탄소 내러티브 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정책, 이과를 가는데, 공대를 가는데 정책이 뭐가 필요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의대를 가거나 카이스트를 가도 내가 하는 전공에 대해서 사회에 어떤 점들이 보여야 돼요. 그것이 어떤 뭐 소비자의 니즈라든가 어떤 부분에 사회에 불필요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걸 공정적인 공익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계열의 어떤 연구로서 더 공적인 부분을 확대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든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정책이 보인 거예요. 탄소 네거티브 정책. 경영학과 가는 학생들이 이공계통의 어떤 기술적인 테크놀로ጂ한 부분을 해야 되고, 공대 가는 학생들이 인문 쪽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기술 기반과 상용화에 관심을 가리면서 화학공학 계열의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학 계열에 대한 이유가 있고, 진로를 정확하게 바꿔서 뭘 하겠다는 세부 전공이 정해진 겁니다. 첫 번째,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된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의대가 됐던 카이스트가 됐던 서울대가 됐던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이 능력을 기르는 게. 내신 관리는 최대한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복귀를 통한 당고나 백신 노트 작성을 추천했대요. 이 학생은 학교 수업에 최대한 졸지 않고 집중하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니까 우리가 내신도 그 어떤 수치도 중요하지만 학교 생활 전반적인 걸 다 보는 게 학종이고 수시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공부에 얼마나 목적을 갖고 열의를 보이면서 탐구력을 갖고 이 공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수업을 통해서 뭘 깨달아가고 그것 외에 기본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진로 선택 과목이나 융합 선택 과목에서 펼쳐지고 보여줄 수 있는 입학생관들한테 그런 탐구력이 진로의 어떤 전공 선택과 전공 심화 개발과 어떤 탐구 연관성을 가지면서 심화가 되면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수학 공부에 유용한 방법으로 단권화와 백지노트를 추천했다. 이건 이제 이 학생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문제집 하나를 정하고 모든 내용을 압축시켜서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고요. 전공 선택 과정. 이제 이렇게 내신 일반 선택 과목 잘 듣고 그 어떤 성적도 중요하고 그 성적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앞으로의 탐구 과정하고도 일반 선택 과목 국영조사가 하고의 세특 과정에서도 우리가 수행평가 과정에서도 연결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한 학생들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의대 수시고 한데 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은 사실 공부도 그렇게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신도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히 내신에서 어떤 성적만 잘 받는 게 아니라 의대 수시나 학종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내가 탐구력을 갖고 질문을 던지면서 앞으로 우리가 발현될 수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이나 융합 선택 과목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에서의 베이스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전공 선택을 했어요. 베이스를 깔아놓고 어떻게 자, 1학년 때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1학년 때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은 2학년 때 만들기가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계부의 어떤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죠. 자, 진로 카테고리는 꽤 넓었다.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다는 거죠. 화학과, 화공과, 신소재공학과, 생명공학과, 약학과 등 다 유사한 분야입니다. 확실하게 원하는 진로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화학을 전공했다는 생각으로 생기부의 방향성을 잡기 쉽지 않았대요. 고2 때 가고 싶은 학과를 나열하고 각 학과의 교육과정, 진로와 학업과 분위기 등을 정리해봤다. 마음 시간이었다. 이때 과감하게 생명과학 계열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의대 쪽이나 이런 생명과학은 맞지 않다고 해서 신소재 분야로 진로를 좁혔대요. 신소재 공학은 굉장히 유사하게 접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건축도 그렇고요. 도시 건축도 건설도 그렇고요. 환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신소재 공학은 자동차 공학하고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이걸 내가 유관 어떤 그 학과와 같이 연결시켜서 더 많은 것들을 더 만들어가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은 학과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생계부를 두 분야에 적용시켜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의대를 준비시키면서 의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공대 카이스트 생명 공학 쪽으로 해서 아니면 뭐 의공학 쪽으로 해서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어요. 최대한 학문 탐구를 진행하되 궁금한 내용은 심화 탐구를 이 학생 스스로가 더 깊이 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아이들은 중간 기말 끝나면 딱 거기서 끝나요. 좀 더 하면 수능. 근데 이 학생은 남들이 보기, 학종을 준비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2028년도가 갈수록 지금도 2026학년도 분위기도 바뀌고 있어요. 그 학부모님이 어저께 2028학년도가 돼야 뭐 정시가 60에 내신 40, 물론 맞죠. 근데 문제는 지금도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떤 입시는 트렌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별 교사, 수능에서도 어떤 생기부, 면접을 방화해서 보겠다고 하면 아직 2018년도가 되지 않아도 2026학년도부터 계속 그것이 이제 그 분위기로 변화가고 있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대학에서 지금도 그걸 좀 더 잘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죠. 올해 지금 보면은 치의과 대학에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굉장히 정시보다는 수시가 두 배로 높잖아요. 이게 지금 바뀌는 분위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인물 하나 때문에 근 5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이 블라인드 평가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것도 대학에서는 이게 학종을 올바르게 우리가 지금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종을 지금 옹고맨다 생각이 돼서 대학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공정성 강화 평가라고 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올바른 수시의 어떤 적응을 위해서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영상을 찍어서 걸어서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바뀌고 내가 얼마나 우리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아직들은 애기들이고 아직들은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말 똘똘한 몇 명 빼고는 이렇게 알아서 본인 스스로가 찾아서 하는 게 힘들어요. 또 정말 아이가 똘똘하다고 그래도 어떻게 어디서부터 소설돼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다는 건 아이가 원하는 삶을 앞으로 살 수 있게 그 베이스를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조언을 줘야죠. 그래서 뭐 할 말은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잡아서 그거를 부모들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남들이 볼 때는 수능 끝나고 모의고사 끝나고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그걸 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 학생은 뭐예요? 어떻게 탐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을 심화 탐구를 해서 발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전공 적합성에 대한 것을 더 깊이 들어가요. 생기부 내용이 벌써 다르니까.
이걸 갖고 깊이 들어간 학생들은 진실성도 보이고 이걸 통해서 본인의 전공적 합성에 대한 것도 더 잘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외에는 기술과 관련된 탐구를 하여 이 탐구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생기부를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자신을 분석하여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를 진로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과정성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 질문을 던지니까 처음엔 답이 좀 틀리겠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로직이고 논리고 이 능력이 있어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죠. 벌써 한 25년 가까이 학점으로만 대학 간 아이들을 계속 보고 만들어내고 학생을 가리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눈빛만 봐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아이가 학종이 맞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면 학종이 맞는 아이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학종이 맞는다는 게 정말 말 그대로 학종이 맞추는 게 아니라 학종이 맞는다는 건 사고력이 변한다는 거고 창의적으로 변한다는 거거든요. 이 학생이 앞으로 대학뿐만이 아니라 이 능력을 학종을 준비하면서 성장시켜서 어떻게 이 사회로 나가서 경쟁력을 갖는가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의 아이의 대학뿐만이 아니고 사나워도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교과 습득 관리, 혜택 주제 정하는 다양한 방법, 질문 포스트잇 활용, 교과 연관 심화 탐구 여부, 최신 이슈를 치밀하게 살펴보았다. 이 학생은 제 의대가 사이언스가 됐던 무슨 화학공학과가 됐던 건축공학과가 됐던 최근 어떻게 이 내 분야에서의 상황, 유사한 분야에서의 내 전공 분야에서의 상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봐야 돼요. 이걸 모르면 사회의 어떤 현상에 대한 관심이 없은 아이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세상에 보이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국어를 가르치면서 참 놀라는 게 대부분 국어를 못하는 아이들의 어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이 소리를 그지 곧대로 분석을 해서 받아들여서 편견 없이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미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굉장한 편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쉽게 생각하면 딱딱딱 떨어지는 단락에서의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들이 이 아이는 그걸 보지 못하고 머릿속에 있는 걸 갖고 여기 있는 지문은 A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래야지만 이게 문제를 풀고 맞을 수 있는데 이 아이는 A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참. 그래서 국어를 못 푸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아이들은 이것도 못해요. 왜냐면 여기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아무리 선생이 얘기를 해도 그 선생이 말하는 본질이 뭔지를 이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안 들리는, 닫혀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제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올해, 내년, 내 후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앞으로 입시는 바뀌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의 공정성 평가도 이제는 바뀝니다. 그냥 이 영상 제가 설명하면서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 찍는 것보다. 좀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예약자가 세쪽 주제를 정할 때 시험 기간에 정리했던 질문 포스트를 전곡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게 내가 분명히 내 분야에 있어서 화학공학이라고 하는데 신소재공학이라고 하는 내 분야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나는 더 공부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딱 아이들을 써놓고 심화 탐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뽑고 계속 질문이 나오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논술의 로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내용의 깊이와 다른 세특사를 탐독하면서 줄쳐요. 다양한 관점과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고민했다는 이게 학종이 맞는 학생이에요. 이게 어렵습니까? 편견에 쌓여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렵죠. 근데 여러분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전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대학에 가면 이걸 배웁니다. 다양한 관점과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질문. 대학의 리포트들이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차피 대학 가서 할 거. 대학 입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내 내신보다 좀 더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대학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수업도 할 수 있고, 잘 성적도 대학 성적도 맞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거나 세상에 나가서 경쟁을 할 때 이 능력이 있는 아이와 하나만 묻고 하나만 보이는 아이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과 지금은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세상이고 사회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 다양한 관점과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학종에서 대학 갈 수 있는 결정적인 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우리 학부모님들의 또 우리 이 강의를 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능력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가서 학원 가서 영수만 주거나 담당식으로 암기만 동네 학원에서 계속 했죠. 이 능력이 개발이 안 돼요.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대학 교수 정도나 돼야 가르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가르치고 못 배우고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발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만 많이 읽었다고 다양한 관점과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현상에 대한 관심, 열정, 내가 이걸 하고 싶다는 어떤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의사가 됐던, 카이스트가 됐던, 서울대가 됐던. 주제 선정 후에 관련 논문도 읽고 도서를 읽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도서를 쓸 수 있는 독서난이 이제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독서를 안 합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논문도 읽어보고 남이 쓴 글도 읽어봐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기본인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거를 굳이 그대로 독서에 대한 사항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독서를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지금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답답한 게 그 내면적인 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뭐 선생 입장에서는 다독일 수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제가 충원도 드리고 하는데 이걸 빨리 지금 고1 학생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고2 학생들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빨리 깨닫고 이 능력을 잘 프로그램을 잘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노하우를 갖고 할 수 있는 데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를 활용한 발표 자료만을 만들었다. 이제 세미나, 세특 이제 발표, 발제 주제죠.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말과 이 학생이 대학 간 것이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것을 대학에서는 이런 능력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길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면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 과정에서 생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결론을 작성하기로 했다. 교과 과정에서 생특 작성할 만한 질문이 없을 때는 기존에 작성했던 생기부에서 추가 탐구하고 싶은 내용 중 교과와 연관된 내용이 있는가, 탐구 과정 중 의미가 들었던 내용은 없는가를 짚어봤다. 또한 그동안 관찰했던 현상 중 프로젝트도 만들 것인가 먼저 판단했다. 여러 가지 주제와 아이디어도 있으니까 그중에서 더 내가 적합한 것, 양보단 질입니다. 찾는 거예요. 이외에도 인터넷 과학 신문이나 논문 사이트에 올라오는 주제 중 관심 있는 분야로 폭을 좁혀가며 대략 발표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한 학생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학생과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세특이 중요하고 생기부가 중요한 상황임에도 이상은 높아요. 다 의대 가겠대요. 근데 이런 걸 하나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기고 누가 대학을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있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 내용에서의 학생이 할 수 있는 어떤 깊이와 그 내용에서의 어떤 진실성과 그 내용에서 이 학생만의 관점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좀 상담했던 어떤 학부모님들 보면 뭐 서울대 음대 그 생기부 대체 소식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도 창퇴활동, 봉사, 자율활동, 진로를 갖고 내용을 만드는지 알아요? 절대 아니고요. 이제 정시생기부도 마찬가지고, 검정고시 학생들, 뭐 서울대 응대라든가, 뭐 수시생기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진로활동, 봉사활동, 뭐 자율활동을 갖고, 창퇴활동을 갖고 내용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융합 선택 과목인가, 일반 선택 과목 같이 그렇게 교과 안에서 갖고 와서, 서울대 응대 같은 경우도 음악을 하지만, 내가 공연한 거를 갖고 직접적으로 그 생기부 대처식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음악적 연주를 갖고. 그러니까 이걸 갖고 교과 속으로 들고 와서 이 교과와 음악학부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음악 부분에서 뭐 피아노는 피아노, 뭐 바이올린, 바이올린 등등등, 클라리넷은 클라리넷, 뭐 하프는 하프 등등해서 어떤 식으로 탐구를 우리가 구술을 갈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가르칠 수 없죠. 이건 정말로 참고하고 내용하고 아이 갖고 없는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가야 되니까 이건 정말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나 또 다 할 수 있어요. 잘만 배우고 하면 아이들은 부모님들보다 사고력이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본인의 생각으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의 진로를 막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학생들은 이거 보면서 정말 준비하고 정말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나은 대학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면 이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꼭 여러분들이 갖춰야 됩니다. 이제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과학 신문이나 논문 사이트에 올라오는 주제 중 관심 있는 분야를 폭을 좁혀가면서 여러분들 세특을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국영수사가 5가지만 봐도 더 외적인 과목들도 있지만 이 5가지를 갖고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있잖아요. 1년에 중간 기말, 1학기, 2학기 중간 기말. 그 1학기 중간 기말도 수행평가가 하나, 둘 해서 중간에 2개 혹은 3개 많이 하는 학교들. 기말에 2개 혹은 3개. 그래서 4개에서 6개. 4개만 치면 우리가 1년에 8개가 나오는. 그럼 이게 8개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국영수사관은 세특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탐구 주제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 목표에 맞게, 내가 전공에 맞게 잘 성장하는 과정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럼 8개에다 5개잖아요, 과목이. 그럼 40개의 내용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 1년에. 근데 이거를 그냥 아이는 참여도 안 하고 그냥 공부한다는 핑계를. 물론 전 이해해요. 공부도 중요하고 의대 가려면 굉장히 공부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능력도 있어야지 면접하고 특히나 의대는 가는 거기 때문에 MMI가. 근데 이거를 그냥 어느 뭐 동네나 어느 뭐 사람들은 이거를 뭐 그냥 누구한테 쓰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아니에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더 아주 세밀하게. 제가 공정성 방안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 학생의 교과 관리 세특을 보니까 다 연결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확률과 통계는 이항공포 수업 중, 수업에서 수업 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창제활동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보건 추출을 시행하는 확률 분포에 호기심을 가져. 이 내용을 했고 이 내용들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정확하게 입학사관관들이 뽑는 평가 기준으로 세특이 올라가는 겁니다. 확률 분포의 종류, 이항 분포, 표기화 분포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도 제출했어요. 언어와 매체, 보조 용어과 어미가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점에서 둘을 구분하고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학술지에 한국적 보조 용어 탐구를 탐독했다. 이제 탐독한 건데 이 탐독한 걸 갖고 이제 뭐 3학년 올라가면서 이거가 어떻게 내 전공하고 연관성이 있고 단순히 탐독만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떨어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서울대학교 떨어진 이유들이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정교하게 했다면 내신이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도 붙을 수 있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조금 더 아쉬운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생명과학은 유전 단원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할 때 자가치유 시스템에 작용하는 수업을 듣고 흥미를 느끼고 유전자 복구 메커니즘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탐구 보고서 자체가 여기에 올라오진 않지만 탐구 보고서의 내용들이 중요하죠. 많이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 탐구 보고서 내용이 분명히 생기부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떨까? 탐구 보고서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탐구 보고서의 어떤 내용들이 좀 더 세특에 조금 더 잘 녹여놔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근데 우선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난 거니까 이 정도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발췌해서 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어를 보면은 탄소 네거티브를 위한 탄소 포집 기술. 영어 시간에 이 탄소 네거티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이쪽 이공계통의 꿈이니까 발표에서 탄소 포집 효율의 궁금증을 가져 실제 탄소 포집량과 에너지 소비율을 계산한 값과 열기관의 염율 그래프를 이용해 기술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어필했다. 영어 시간에 한 거예요. 이게 물리학 시간에 한 게 아니라. 자, 이제 보세요. 어떻게 이어지나? 물리학2에서 영어 수업 시간 제시한 역전기 투적과 전기 투적 정치, 장치 융합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보고, 그러니까 심화시켰죠. 영어 시간에서는 어필했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딱 얘기했고, 물리학 2 시간에 이거를 더 발전시킨 이런 관계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어떻게 보면 물리는 물리, 수학은 수학이 아니라 전체 그 국영수가 5과목만 우선할게요. 그것이 하나의 성장점의 어떤 주제를 향해서 내 전공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나만의 아이디어와 목표와 어떤 테마와 주제를 향해서 성장해 간다는 게 유기적으로 5과목이 다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재수를 안 한다면 재수를 많이 한다면 3학년, 2학기까지 일명유명하게 그 평가 항목의 요소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잘한 거예요. 영어의 시간에 어필했고 알아봤고 이런 얘기죠. 물리학 시간에 더 판단해서 심화시키는 거. 전압과 이온 교환막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자 보세요. 누구는 그럽니다. 보고서를 왜 써요? 발제를 왜 해요? 제가 여태까지 다 발제 프로젝트 보고서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보고서 자체가 대학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보고서에서 얘가 깨닫고 수행하고 얘가 탐구했던 내용이 세특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안학교 학부모님들 참 보면 뭐 그동안 저하고 상담들 많이 하셨는데 너무나 그 학교를 맹신해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갖고 어떻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학교에서만 지금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것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기준점이 필요한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 대학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원 교육막에 걸리는 전학부터 전기 투석이 원리에 사용하는 전기 전자기학을 공부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인상적이다. 계속 연구를, 이 정도 보고서를 쓰려면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를 묻지. 조금만 보완이 됐다면 내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대도 분명히 합격을 했을 겁니다. 화학2, 고3 동아리에서 바이오매스에 대해 토론하고 목재 펠릿의 낮은 발열량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드칩이 제시된 것에 의문을 품고 연소의 발열량과 비교와 연소 효율 높이기 위한 조건 탐구를 했다. 학교에서 이거를 이 학생을 해줬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이 학생. 본인 스스로가 모멘트가 없는 학교에 다녀도 본인 스스로가 분명히 찾아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내가 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진짜기 때문에 생계부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단 학과와 연결시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다 어디서 오는 힘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하는 힘에서 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의대, 뭐 서울대, 경영, 카이스트, 공대 다 우리가 서울대, 음대 다 통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 왜 너 그렇게까지 해?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위축돼요. 아니, 내가 응? 정말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고 나 혼자 사나 보다. 저희 아이들은 저렇게 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학종에 여러분들 대학 가면 다 알잖아요. 학종으로 합격한 아이들은 다 이런 학생들입니다. 지금 좀 외롭죠? 외로워하지 마세요. 대학 가면 학종으로 학생된 여러분들의 동기들이 꽤 많고 그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가 됩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은 왜 이걸 하냐? 근데 얘는 오히려 이 학생은 정말 기특한 게 그걸 칭찬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수시는 온전히 자신에게 달려있다. 맞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만 나열식이 아니잖아요. 깊이 있게. 이 아이가 혼자서 이거를 이렇게 했을 정도로 굉장히 노력했을 겁니다. 깊이 있게 한 거죠. 양보다 질이에요. 그걸 학생부에서 꾸준히 어필하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저는 교과목 선택에는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가득 찬 눈빛, 수업에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 안 되는 학생들의 문구가 빠지지 않았고, 이는 행동 특성과 예체능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3년 내내 학급 회장도 했고, 세상에, 부회장도 했고, 적극성이 보이죠? 회장하고 부회장인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고2, 고3 때 교육봉사도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생한테 그렇게 했더니 이 학생이 뭐냐? 야,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 스스로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고 전공 복합정하면 공략하려면 학교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고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되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 어떤 활동과 융합할 것인지를 굉장히 정말 똑똑한 학생이에요. 선행해야 한다.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라는 말을 오늘 나는 그게 들을 때마다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더 잘 드러내는 활동을 통해 시너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면 입증한 지표가 되겠고 이 학생은 너무나 제가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전 저희 프로그램하고 너무나도 이 학생은 잘 맞는 학생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얼굴도 이렇게 보이고요. 좀 다릅니다. 이 학종으로 대학 가는 학생은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런 능력이 있는가? 이게 국영수사가 가리키는 과연 그런 선생과 비교가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이 학생이 혼자 이렇게 잘 큰 거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 학생이 대학을 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또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그 아이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종으로 대학을 가야 된다면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이 프로그램이 있는 또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이 능력을 갖춰서 대학을 가야겠죠. 의대가 됐든 서울대가 됐든 공대가 됐든. 자, 뭐 하나 더 볼 수 있을까요?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좀, 공정성 방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가 5년 전인가요? 어떤 사태가 벌어졌죠. 조국 사태가 벌어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잘 아이를 뽑을 수 있는 기준들을 굉장히 많은 제약을 걸어놨어요.
실제로 제가 근 3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계속 학생들을 준비시키면서 매 연마다 입학사원관들과 얘기를 해보면 입학사원관들 자체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어쨌든 이것은 규칙이고 이 규칙에서 최대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선별해서 아이들을 뽑아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오래 한 입학사관관들 입장에서 보면 블라인드가 아무리 됐다고 해도 그 내용들이 뻔하기 때문에 이건 어느 고등학교에 어떤 고등학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을 한 건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수시가 늘어나면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바뀜, 탈바꿈들의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서 주도하고 있어요. 잘 볼게요. 역대 최대 사교육의 죽음의 고교학점제 무력화, 정시학생부 반영 등 전형화가 부심 굉장히 심각하게 됐다. 공정성 방안 때문에.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026 대입은 대학의 전형 다각화 노력이 눈에 띕니다. 벌써 2028학년이 된 건 아니지만 벌써 트렌드가 옮겨가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빨리 변화하는 분들은 성공할 것이요. 뒤처지는 분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정시학생부 반영, 학종 서류형, 면접형 분리, 논술 확대 등 전형이 확대되고 있다. 수능의 힘은 점점 잃어가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이제 다른 어떤 대학교 교사들 이런 어떤 사고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부와 함께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억지로 말도 안 되게 학종을 지금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이런 공정성 방안이라고 하는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쇠사슬이 이제 풀려야 된다는 얘기죠. 일각에서는 정형평가 전형에 마저 학생부 서류형을 반영하고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많아졌다고 불만소리도 나온다. 그렇다면 왜 대학은 굳이 이렇게 다각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니까? 왜? 공정성 강화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대학들은 자구책을 내는 겁니다. 왜? 정확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엇박자인 정책들 속 대입 지형이 완곡히 왜곡되며 그나마 대학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시학대로 N수생이 증폭증했고 나날이 높아지는 중도 탈락률에 정상평가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증가했고 이런 부작용들이 공정성 방화 방안이라는 것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서류 평가 위주의 학종마다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되고 자소서가 폐지되고 서류 블라인드 등으로 손발을 잃어 학생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이런저런 요소들을 조합해 평가하는 것뿐 줄어드니 대학에서는 이런저런 요소들을 조합해 평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대학별 고사들이 하나둘씩 유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모든 전형이 사실상 정량화한 가운데 학생의 전형 선택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도 있다. 없애자는 얘기예요. 공정성 방안을 폐지시키자 이런 얘기예요. 문제의 시작은 2019년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다. 애초 도입 취지 자체로 특기자 전형에 문제였던 조국 사태 해결책으로 조급됐지만 정시 40% 확대, 학생부 숙소도 공교육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그 결과 N수생이 역대 최대, 사교육 역대 최대를 나날이 경신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지금 여러분들 사교육에 많이 쓰는 게 수능이잖아요. 가서 뭐 배웁니까? 결국적으로는 대학 가기 위한 기술만 배우죠. 대학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수능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대학 가면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학종 공부가 대학 공부의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지금 수능 시장이 엄청 커졌죠. 게다가 엇박자인 정책을 고교교육의 기여 대학 사업과 연계하며 자가당착에 빠진 점도 문제다. 자, 교육계에서는 공정성 강화 방안의 전면 순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교육부가 기여 대학 사업 내 자율 공모 사업을 통해 정시 30% 완화 신호를 보낸 것부터 공정성, 이제 정시가 30%도 완화되고, 이제 2018년도가 되면은 뭐 60%까지 완화, 그러니까 40%가 완화돼서 정시 60에 생계부 40, 이렇게 돼요. 수능도 수시가 아니라 공정성 강화 반화의 전면 손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론도 존재한다. 단,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앞선 대통령처럼 4년 예고제를 나서서 집값는 행보가 반복돼서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 교육 전문가는 애초 사교육 폭증은 교육의 정지화에서 비롯됐다. 취지가 왜곡된 공정성 강화 방안의 손질은 필수적이지만 사건 예절을 통해 충분히 수요자들한테 알릴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2028년도가 아마 기점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좀 안타까운 건 지금 그 소띠 아이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죽어라, 뭐 국영수사가 학원 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학원에서 굉장히 뭐 잘 가리키는 국영수사가만 잘 가리키면 될 텐데 잘 모르는 그 컨설팅 영역까지도 잘못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굉장히 피해를 봐요. 잘 보시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잘 따라가시기 정말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정성 강화반한 왜 폐지할까? 정시학대, N수생, 사교육 폭증 등 고교학점제. 결국 고교학점제라는 큰 항공모함이 있고 이 항공모함을 업은 게 학생부 종합전형 생계부 위주의 전형과 면접과 대학별 고사인데 이렇게 되면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쇠사슬 때문에 고교학점제와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와 엇박자가 나면 수능도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들은 과목에서 수능 문제도 출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교학점 자리에서는 수능과 정시와 수시와 이것이 다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공정성 강화 반응의 골자인 정시할 때는 N수생 역대 최대, 사교육비 역대 최대라는 공교육 붕괴. 지금의 어떤 원흉은 수능이에요. 여러분들, 수능에 그렇게 지금 몰입하시잖아요. 어느 회사가 컸는지 보세요. 수능 사교육 회사가 컸지.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그것을 못 내려놓고 그것을 자기가 보수적인 걸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만이 다인 듯하게 엄청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나 매체나 이렇게 스피커를 크게 울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큰 학원이라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 아이들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그 학원 속에 그 아이는 하나의 학생인 겁니다. 정말 수시체제가 됐을 때는 우리 아이 하나하나가 보여야 돼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아이를 그렇게 그 아이에 맞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교육의 패턴이 바뀌는 것을 직감하고 그렇게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는 여러 명의 어떤 놓고 우리 아이가 그 속에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대중 시간 속에 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명 한 명에 맞는 프로그램대로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을 지금 교육의 변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교육 붕괴라는 역대급 입시 지형의 왜곡을 불러오며 교육 당국의 최대 악수로 자리 잡았다. 사실상 공정성 강화 반환 주요 골자의 정시 확대를 담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는 평가도 지배적입니다. 수능 시장을 키워야 그 많은 수능 회사들이 먹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정말 어떤 길을 가야 우리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애초 도입부터 특기자 전형 문제였던 조급 사태 수준으로 도입됐지만 애국은 학생부 위주의 전형 붕괴를 불러왔고 강남 상구의 유리한 사교육 중심 입시 지형 강남 상구는 다 수능이에요. 구축하 이 정시를 노린 N생 나날이 증가하여 공교육 붕괴도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래요. 더 읽어봐야 부작용이 이렇게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머리 잡힌 학종, 애꿎은 공정성 논란에 축소된 수시 최대 전형, 이렇게 이제 피해를 봤다. 일반고 주기는 공정성 강화 반, 서로 블라인드 평가, 부작용 소수. 이것만 읽어볼게요. 교육부의 대표적인 패단은 학생부 비교과 영역 축소였다. 소논문, 수상 경력, 자율동아리, 비교과 활동 등의 대입 반영 폐지는 물론.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거 잘했어요. 그 쓸데없는 거 아이들이 할 때, 뭐 쓸데없는 거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고요. 사실은 생계부만 하나로서도 그 아이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 아이가 수상한 것을 우리가 경역을 안 써도 생기부 안에 그 내용이 수상 못지않은 내용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논문 안 내도 내가 어떤 보고서, 아까 제가 앞전에 고려대학교 합격한 학생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학생이 소논문 안 써도 보고서를 갖고 수업 시간에 얼마나 내가 진실되게 탐구했는지 내용 볼 수 있잖아요. 생기부나 생기부 대처식을 통해서. 물론 생계부가 없는 생계부 대전식을 마련해야 되는 우리 검정고 시행부 학생들은 생계부 못지않게 이걸 잘 지키면서 내용 또한 합격하는 생계부 못지않게 잘 만들어가요. 그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간하고 그다음에 검정고 시 학생들은 증빙 처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논문 없애고 수상했다는 거 여부 없애고 자율 동아리 이것도 뭐 이제 기획 동아리는 없앤 거죠. 잘했다고 봐요. 생계부 갖고도 면접 갖고도 충분히 이 학생이 진위와 더 나아가서 이 학생의 인식과 그간의 노력하는 성장 과정에서의 이 학생의 생각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소서는 잘 폐지됐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의대 편입이라든가 대학 편입에서는 자소서 같은 것들이 잘 나오고 편입 과정을 보면 굉장히 별들의 전쟁이죠. 거긴 수상이 들어가요. 카이스트도 우리가 수상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특수대학들은. 하지만 저는 어쨌든 수상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도 카이스트를 준비한 학생들 중에는 수상에만 목매는 학생들이 굉장히, 그걸 학원에서 뭐 드론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 언어를 가리키는 그 시언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수상의 목을 매게 만들어요. 근데 수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어떤 연구와 탐구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 맞게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좀 봐요. 그래서 뭐 상을 많이 타는 특기자 전형도 있어요. 문창과 전형도 있고 연극영화과 전형도 있고 있는데 뭐 그런 학생들한테는 또 수상이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는 꼭 그렇게 상을 타는 건 중요하지 않겠다. 어떻게?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어차피 그 내용들은 차별화해서 생기부에 넣을 수 있으니까 또 생기부 대처석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류 위주 평가의 학종의 뿌리를 뽑는 셈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은 또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억압받는 어떤 이런 와중에서도 잘 학생을 고른 대학 입학사항 같은 거 잘 골라왔어요. 진실되게 그들만의 어떤 그 어떤 노하우와 평가 기준을 잘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더 읽어도 그래서 이제 대학의 자구책 전형이 다각화가 되고요. 정성평가가 논술 같은 것들이 이제 정량평가가 아니고 정성이에요. 정량은 칠 들어가는 거고 정성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과정을 아까 고려대학교 붙은 학생처럼 탐구에서 위계성을 갖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의문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본인만의 시선으로 하나씩 하나씩 탐구해가는 과정들을 정성평가, 그다음에 또 논술 같은 걸로 또 대학교고사 같은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밖에도 대학마다 수능 체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같은 학종이라도 면접 실시 전형과 서류 중심 전형을 분리하는 등 학생에 최대한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유리한 전형, 내가 준비해야 되는 전형과 버려야 되는 전형은 이제 확실하게 지금 제가 하는 학종은 의대를 가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도 수능이 안 들어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수능에 1%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해외고나 특히나 국제학교나 이 학생은 굉장히 생기부와 생기부 대치 서식을 적합한 기간 동안 적합한 내용으로 적합한 증빙처를 통해서 특히나 인가받은 학교의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내 대회를 가기 위해서는 생기부를 10학년 때부터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내용 자체가 IB나 AP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국내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평가 요소에 맞는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2028학년을 기준으로 제가 볼 때 이 최저가 없는 학종은 그대로 있고요. 교과 전형이 최저가 있거든요. 이 교과가 수능이 많이 완화되거나 없어지면서 또 정시는 당연히 수능이 100인데 수능이 100이었던 정시가 맞아도 뭐 수능 60이나 50%나 거기에는 이제 생기부 50이나 생기부 40이나 또 면접 같은 것들이 의대는 면접이 있어요. 수능도 정시도. 근데 다른 학과 같은 게 면접이 또 포함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형식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이실 거예요. 지금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는 이제 앞으로 절대 2028학년도를 지금 향해 가는 이 기회 살아남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또 이제 내용 끊고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에 맞는 유형으로 준비를 하는 건가? 할 수 있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학종에 합격할 수 있는 컨텐츠와 의식과 능력을 개발해 가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시간을 갖고 그 프로그램을 갖고 해야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성장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